오늘 배울 파트도 지난번 파트에 이어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공식 암기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 점수를 따가셔야 합니다. 우선 정전 용량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전 용량 또는 커피스턴스라고 부르고 기호는 C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Q는 CV라는 공식이 성립하는데 Q가 축적되는 전하량이겠고 C가 정전 용량, V가 전압이니까 전압을 많이 걸수록 전하가 많이 저장됩니다. 이 공식을 정리하면 정전 용량 C는 V분의 Q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정전 용량의 역수는 엘라스턴스라고 합니다. 전하 저장 능력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엘라스턴스의 값이 클수록 전하 저장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워밍업이었고 지금부터 공식들이 쭉 나올 텐데 구도체 먼저 봅시다. 구도체는 말 그대로 구 모양의 도체예요. 반지름이 A미터고 전체의 전하 Q가 고르게 분포된 구 모양의 도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구도체의 표면 전위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 여기서 말했지만 A는 구의 반지름, 엡실론 제로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진공 유전율이에요. Q는 구에 저장된 전하. 근데 이 공식은 저번에 배운 점전하에서의 전위랑 동일한 형태여서 기억하기 쉽겠죠? 그리고 이 전위식을 구도체의 정전 용량 C는 V분의 Q, 여기에 V에 넣어주면 Q가 약분되고 얘는 이제 역수로 빠지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나오는데 이것도 쉽죠? 그러면 만약에 반구형 도체면 어떻게 될까요? 반구형이면 반으로 나눈 2파이 입실론 제로 A, 이게 바로 반구형 도체의 정전 용량입니다. 이번에는 동심구 도체입니다. 동심구 도체는 중심이 같은 두 개의 구형 도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은데 이때 각각의 반지름이 A, B이고 전이차는 전기장 E를 A에서 B까지 적분해서 구하는데 저희는 이 결과값만 알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식도 익숙하죠. 지난 시간에 전이차 배울 때 반지름 대신에 여기에 거리 R이 들어갔었잖아요. 형태가 똑같아서 동심구도체 전이차도 금방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구도체는 A만 있었는데 동심구도체는 두 개의 구니까 A랑 B가 들어가고 전이 차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암기를 해주시고 정전 용량 공식은 아까처럼 C는 V분의 Q에서 여기 V에 방금 전에 한 이 전이차 공식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바로 이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만약에 내경 A미터, 외경 B미터인 동심구 콘덴서의 내구를 접지했을 때 이때 정전 용량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전위 기준을 안쪽 구에 두기 때문에 외부 반지름 B가 식의 제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B-A 똑같고 위에서 4파이 입실론 제로 쓴 다음에 AB가 아니라 B제곱이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전이차를 잡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공식이 바뀌거든요. 대부분은 지금 배운 외구가 접지된 경우의 공식,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도 만약에 내구를 접지했다고 하면 이 B제곱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평행판 사이의 전개는 두 평행한 판이 있는 거예요. 이때 두 판 사이의 거리는 D미터, 그리고 판의 넓이는 S미터 제곱인 거죠. 여기서 로는 판에 분포된 단위 면적당 전하인데 면전하 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두 개의 무한평면 도체 내부의 전개 세기에서 본 식이랑 똑같죠. 공식이 많다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전기장이 일정한 상태에서 두 도체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D미터 떨어뜨리면 전이차 V는 2D인데 두 판 사이의 전이차는 전기장의 거리 D를 곱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2에 방금 본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를 대입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D가 되는 거죠.
이 V는 ED도 꼭 암기를 해주세요. 정전 용량도 똑같아요. 아까처럼 C는 V분의 Q, 식에 대입을 해준 결과인데요. V는 여기 요거 방금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D를 대입을 하고 이때 Q에는 로우 S를 대입해줘요. 면전화 밀도 로우는 말 그대로 면적당 전하량이기 때문에 로우는 S분의 Q 라고 쓸 수 있어서 Q로 정리해서 로우 S를 대입해 준 겁니다. 근데 정전 용량을 구할 때 계속 C는 V분의 Q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해도 되기는 하는데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결과값만 이렇게 따로 다 암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행도선은 어쩔 수 없이 이전 것들보다는 암기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평행도선은 두 평행한 도선이 있고 그 두 도선 사이의 거리가 D 그리고 도선의 반지름이 R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L은 도선의 길이인데 그래서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을 물어보기도 해요. 만약에 길이가 1m면 1m당 정전 용량은 1이니까 1이 빠지겠죠. 그래서 C제로는 ln R분의 D 파이 입실론 제로 그리고 이때의 단위는 페럿 퍼 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동심 원통, 동축 케이블 도체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정전 용량 공식이 중요한데 평행도선이랑 그래도 좀 비슷하죠. 여기서도 L은 길이겠죠. 근데 지금 동심 원통 도체 배우는 중이니까 L은 원통의 길이겠고 평행도선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동심 원통은 앞에 2가 붙는다는 건데 아무래도 C는 V분의 Q 이 공식에서 V에 여기 전이차 공식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나온 이겠죠. 그리고 여기 A는 안쪽 원통의 반지름이고 B는 바깥 원통의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계산 문제보다 공식 문제로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그란 케이블은 앞에 2파이가 붙고 아까 봤던 것처럼 평행한 도선은 파이가 붙는다고 암기를 해주세요. 보면 동심 원통은 전개랑 전이차에도 다 2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정전 용량에서도 V가 역수로 들어가니까 분자에 이렇게 2가 들어가요. 2파이 입실론 제로. 이 정전 용량에는 분자에 2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식을 보기 전에 도체에 전하를 주면 그 도체는 전위를 가지게 되죠. 근데 도체가 두 개 있을 때는 전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각 도체의 전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 도체의 전하 때문에도 달라져요. 그래서 X도체랑 Y도체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도체의 전위는 V11 플러스 V12 X도체 자기 자신의 전하량에 의해 유기되는 전위 V11 플러스 Y도체 Y도체의 전하 Q2에 의해 X도체에 유기되는 전위 V12인 거예요.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1 플러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A, B, 거리 R인 거고 그랬을 때 이거를 전위계수 P로 간단히 만든 게 바로 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을 P11, 이만큼을 P12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보면 P11, P22 이게 무조건 0보다 커요. 자기 자신에게는 무조건 양의 전이다 라고 암기를 해놓으면 좋겠죠. P12, P21은 0보다 같거나 크고 P12는 P21 서로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같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P11, P22는 P12, P21보다 같거나 크다. 당연한 결과겠죠. 이제 반대로 전하를 전위로 표현하는 공식도 있어요. Q11, Q22 이거는 용량 계수고요. Q12, Q21은 유도 계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Q11, Q22는 자기 용량 계수니까 자기 전위에 비례해서 전하도 양이고 다른 도체의 전위가 높아지면 나는 전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도계수, 상호 용량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암기를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대칭성이 있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전 용량에서의 합성 방법이나 전압 분배 법칙, 전하량 분배 법칙은 저항 회로랑은 정반대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어려울 게 없는 파트인데요. 그래서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는 C1 플러스 C2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저항 회로와는 반대니까 분모 더하기 분자 곱하기, 이 공식 회로 이론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공식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N개의 콘덴서가 모두 같은 용량 C라면 N분의 C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직렬로 연결할수록 전체 용량은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병렬 연결에서는 더하기, 이제 전압 분배 법칙, 각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정전 용량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되겠죠. 각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되는데 전압은 정전 용량의 역수 비율로 분배가 돼요. 그래서 정전 용량이 작은 콘덴서에 더 큰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1은 2마이크로패럿, C2는 4마이크로패럿, 전압이 12V일 때 이때 V1은 2, 4, 그리고 여기 12 들어가니까 6이랑 12랑 약분해서 8V, 2, 4, 2, 12 해주면 6이랑 12 약분해서 4V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하량 분배 법칙인데 병렬로 연결된 콘덴서에는 각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해요. 대신 각 콘덴서에 저장되는 전하는 정전 용량에 따라서 분배됩니다. 전하량은 정전 용량의 비율로 분배가 된다는 건데 그 말은 정전 용량이 큰 콘덴서에 더 많은 전하가 저장된다는 뜻이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장 에너지 볼게요. 먼저 전압 Q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 필요한 에너지, 일은 W는 QV입니다. 여기서 Q는 전하량, V는 전이차, 전압이죠. 이 공식은 전압 Q를 전압 V만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콘덴서에 전하를 저장하면 전기 에너지가 콘덴서 내부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이 공식 3개를 전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고 뭐가 안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저는 이거를 외울 때 일단 W는 2분의 1 QV 이걸로 암기를 하고 오늘 처음에 배웠죠. 전하 Q는 CV인 거. 그래서 이 Q에다가 CV를 대입해서 2분의 1 CV 제곱이 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 식을 V에 대해서 적으면 V는 C분의 Q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2C분의 Q 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다. 이렇게 그냥 2분의 1 QV로만 일단 외우고 이런 식으로 써나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밀도 그리고 정전 흡인력은 그냥 같이 외워주시면 되는데 에너지 밀도는 1m 세제곱 안에 저장된 에너지 양을 말하는 거고 정전 흡인력은 단위 면적당 힘. 그래서 정전 흡인력이 뭐냐면 평행판 콘덴서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면 두 판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이게 바로 정전 흡인력이에요. 이 힘의 크기를 이제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한 공식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공식이 같은데 이번에는 저는 여기 2분의 1 ED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암기를 해줬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속 밀도 D 배웠었죠. D는 입실론 제로 2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식을 이어서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분의 1 QV랑 2분의 1 ED 이거 두 개만 먼저 외워두면 그래도 금방 암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끝!